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중단되었다. 은행가 친구인 마우리시오와 카리스마 넘치는 TV 진행자 구스타보가 문제를 예고하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테도, 오랜 친구야. 마우리시오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했다. 우리 사업 저녁 식사 준비됐나? 테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세 남자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최근의 성과와 인수에 대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눴다. 선택된 레스토랑은 고급 푸졸이었다. 창의적인 요리와 은밀한 분위기로 유명한 이곳은 상류사회의 음모를 꾸미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아름다운 실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은 정교한 요리를 즐기며 술을 마셨다. 구스타보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첫 번째 돌을 던졌다. 테도, 내 친구. 항상 모든 게 너무 쉽게 되는 거 지루하지 않아? 테도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호기심을 보였다. 무슨 뜻이지? 마우리시오가 그 놀이에 가세했다. 자, 우리 모두 너에겐 불가능한 도전이 없다는 걸 알잖아. 시장을 장악하고 여자들이 발밑에 꿀 해안고 넌 거의 불가침이야. 테도의 자존심이 공작새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지. 구스타보의 눈이 장난기로 반짝였다. 확실해? 난 네가 그 반대라는 걸 증명할 만한 제안이 있거든.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항상 경쟁심이 강했던 테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디 한번 들어보지. 마우리시오와 구스타보는 공모자처럼 눈빛을 교환한 뒤 구스타보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네게 도전하는 건 한 달 동안 노숙자와 결혼하는 거야. 테도는 와인을 거의 뿜을 뻔했다. 뭐, 너희 미쳤어? 봐,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마우리시오가 비웃었다. 테도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기 시작했다. 잠깐, 난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어. 구스타보가 더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는 이게 내기라는 걸 알면 안 돼. 넌 내 돈이나 영향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녀를 설득해야 해. 테도는 잠시 침묵하며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일부는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그 부분이 통제권을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얻는 게 뭐지? 그는 무관심한 톤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마우리시오가 웃었다. 우리의 영원한 존경 외에도 내 다음 부동산 프로젝트의 지분은 어떠니? 네가 몇 달 동안 얻으려고 노력해온 그거 말이야. 테도의 눈이 반짝였다. 그 프로젝트는 수백만 달러를 의미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지면? 그 아름다운 툴룸의 해변 별장을 우리에게 양도하는 거지. 구스타보가 대답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테도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 거래 성립이야. 세 친구는 악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 단순한 제스처가 그들의 삶에 미칠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테도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 잠에서 깨어났다. 하루를 준비하면서 그의 마음은 이 특이한 도전에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며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평소의 비서에게 의지할 수는 없었다. 이는 절대적인 비밀을 요구했다. 그는 오랜 연락처인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에게 누군가를 찾아줘야 해, 그가 말했다. 노숙자 여성이야. 하지만 아무나가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 말이야. 이후 며칠 동안 테도는 시간을 나누어 기술 제국을 이끄는 한편 가능한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여러 옵션을 거절하며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에 휘말렸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멘도사에 씨,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네스 베가입니다. 전직 문학 교수로 1년 전부터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녀에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테도는 더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 이네스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교육받은 여성, 모든 것을 잃은 여성. 그녀는 완벽했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 테도가 결정했다. 하지만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장이 필요해. 가짜 신분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인재를 찾는 중간 레벨의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할 것이다. 이는 의심을 사지 않고 이네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 될 것이다. 이네스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면서 태도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알아볼 수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두꺼운 태의 안경, 캐주얼하지만 세련된 옷차림. 더 이상 강력한 CEO가 아니라 교육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후안 마르티네스였다. 단 한 달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달이면 내기에서 이길 수 있어. 태도는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바꿀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운명은 그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테도 멘도사에게 인생과 사랑, 진정한 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 것이다. 편안함에 익숙해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펜트하우스를 나서면서 테도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모험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험은 그로 하여금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이다. 멕시코 시티의 아침은 쌀쌀하고 흐렸다. 테도의 기분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후안 마르티네스로 변장한 채 알라메다 센트럴 공원으로 향했다. 평소에 값비싼 정장과 오만한 태도라는 갑옷 없이 그는 이상하게 취약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내린 결정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네스 베가는 보통 이 공원에서 아침을 보냈다. 테도는 그녀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며 머릿속으로 그녀에 대한 설명을 되새겼다. 40대 초반의 여성, 검은 머리, 표현력 있는 눈, 항상 책을 들고 다닌다. 몇 분간의 수색 끝에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벤치에 앉아 다른 책에 열중해 있었다. 그녀의 옷은 깨끗했지만 과도한 사용의 흔적을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자세, 책을 잡는 방식에서 흔들리지 않는 품위가 느껴졌다. 태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다. 머릿속으로 자신의 역할을 연습하며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는 친절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네스가 고개를 들어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갈색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그녀는 자리를 약간 옮기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태도가 앉으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책 제목을 눈치챘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었다. 고전이군요. 그가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인가요? 작은 미소가 이네스의 얼굴을 밝혔다. 그중 하나예요.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현실과 환상을 엮는 독특한 방식이 있죠. 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개방성에 감사했다. 저는 후안 마르티네스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교육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네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네스 베가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고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네스, 태도가 그 이름을 음미하듯 반복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질문에 따라 다르겠네요. 태도가 무해해 보이려 노력하며 미소 지었다. 그저 당신이 문학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것 같아서요.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그 질문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듯했다. 이네스는 책을 덮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마치 방패처럼 말이다. 그랬었죠. 그녀가 잠시 후 대답했다. 오래전에요. 태도는 기회를 포착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말하는 방식, 그 책을 다루는 태도에서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교육 경험과 문학에 대한 사랑을 가진 분들을 찾고 있어요.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서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이네스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를 모르잖아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최고의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태도가 대답했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성에 스스로도 놀랐다. 게다가 아침 8시에 공원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읽고 있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웃음이 이네스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그녀 자신도 태도만큼이나 놀란 듯했다. 그 점에서는 당신 말이 맞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래서 당신의 이 프로젝트는 뭔가요? 태도는 이 작은 진전에 고무되어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문학교육을 제공하는 계획, 문해력 프로그램, 그리고 개인 발전에 있어
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할수록 그는 이 정교한 거짓말에 자신이 쏟아붓는 열정에 스스로 놀라워했다. 이네스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숨길 수 없는 관심으로 빛났다. 정말 멋진 프로젝트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제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태도는 더 깊이 파고들 기회를 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 같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분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네스는 잠시 침묵했다. 얼마나 밝힐지 내적으로 고민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교수였고 집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심각하게 아프게 됐어요. 태도는 이네스가 남편의 병이 어떻게 그들을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갔는지, 치료비로 집과 저축을 모두 잃었는지, 남편이 떠난 후 그녀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든 법적 싸움에 휘말렸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네스가 슬픈 미소로 마무리했다. 낯선 이들의 관용과 겨우 건진 몇 권의 책으로 살아가고 있죠. 태도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네스의 이야기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잠시 그는 내기와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역할을 완전히 잊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이네스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연민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동정은 필요 없어요. 매일이 재건의 새로운 기회니까요. 그녀의 회복력에 감탄한 태도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네스, 우리가 방금 만났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완벽할 거라고 확신해요. 현재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당신의 경험이 매우 귀중할 수 있죠. 내일 다시 만나서 더 자세히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게요. 이네스는 망설였다. 분명 그 제안에 놀란 듯했다. 왜 저를 위해 이러시는 거죠? 태도가 미소 지었다. 이상한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두 번째 기회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제공할 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잠시 생각한 끝에 이네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만나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태도는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누군가를 찾으러 왔지만 대신 그를 흥미롭게 하고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가진 여성을 만났다. 내기를 받아들인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태도는 이네스의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지닌 존엄성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 이 프로젝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네스와 결혼하도록 설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녀에 대해 예상치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태도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네스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빠른 결혼을 제안할 타당한 이유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말이다. 그 과제는 점점 더 도전적으로 느껴졌고 오랜만에 태도 멘도사는 자신의 승리 능력에 대해 진정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만남이 그의 내면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그의 시각을 곧 변화시키고 변모시킬 씨앗을. 이어지는 며칠은 태도에게 소용돌이 같았다. 한편으로는 텍퓨처로의 강력한 CEO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네스를 끌어들일 만큼 설득력 있는 가짜 교육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만드는데 시간을 들였다. 알라메다 센트럴 공원에서의 일일 만남에서 태도는 후안 마르티네스라는 가면 아래 정교한 거짓말과 반쪽의 진실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이네스에게 자신이 개발 중이라는 문학교육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소외된 지역사회의 책의 마법을 전하는 방법을 상세히 묘사했다. 이네스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은 빛났고 태도는 종종 그녀의 열정과 지식에 매료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한 번 이상 그는 이 만남의 진정한 목적을 순간적으로 잊곤 했다. 후안 알아요? 이네스가 어느 날 오후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나누며 말했다. 당신의 이 프로젝트는 제게 꿈이 실현된 것 같아요. 항상 문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태도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재빨리 억눌렀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는 설득력 있기를 바라며 미소 지었다. 사실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요. 이네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제안인가요? 태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해 자신을 준비했다. 보세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투자자들에게 그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한 달 동안 프로그램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프로젝트를 살고 숨쉬며 24시간 내내 가능한 사람 말이에요. 강도 높은 일 같네요. 이네스가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확신해요, 이네스. 태도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열정, 당신은 이 일에 완벽해요. 하지만 작은 세부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네스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계속하도록 재촉했다. 이것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결혼해야 해요. 태도가 이네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털어놓았다. 이네스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 놀람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안? 태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인 문제이자 이미지 문제예요, 이네스.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헌신을 보고 싶어 해요. 일시적이라도 결혼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성을 줄 거예요. 게다가 프로젝트의 많은 물류 측면을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이네스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정보를 처리하며 태도는 그녀의 얼굴에서 감정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믿기지 않음, 의심, 그리고 아마도 아주 깊숙이 희망의 불빛이 있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네스가 마침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우리는 거의 모르는 사이잖아요, 후안. 어떻게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죠? 태도는 최후의 주장을 위해 준비했다. 알아요, 말도 안 되게 들리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네스. 단 한 달이에요. 그 후에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돼요.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당신은 문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식탁에 음식이 있으며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이네스가 갑자기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과해요. 태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을 극한까지 밀고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내일 여기 있을 테니 항상 그랬듯이. 이네스가 카페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보면서 태도는 앉아서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그의 위장을 뒤틀었다. 정말로 이 거짓말을 끝까지 밀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다음 며칠은 태도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공원에 가서 이네스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죄책감과 걱정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를 겁주었던 걸까?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까? 네 번째 날이 되어서야 마침내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네스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도가 전에 본 적 없는 결의가 있었다. 당신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후안. 이네스가 서두를 생략하고 공원 벤치에 그와 함께 앉으며 말했다.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태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기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네스가 계속했다. 또한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해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태도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동의합니다. 이네스가 마침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프로젝트를 위해 한 달 동안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태도가 안도감과 이상한 불안감이 뒤섞인 차에 대답했다. 첫째, 이건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예요. 육체적 친밀감은 없어요. 이네스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둘째, 이 합의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계약서를 원해요. 한 달 후 결혼 해소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셋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창의적 통제권을 갖고 싶어요. 이걸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태도는 주에 깊게 듣고 각 조건에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해 보이네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거래 성립인가요? 이네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거래 성립이에요. 합의를 봉인하면서 태도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의 혼합을 느꼈다. 그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어쩐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네스가 그에게, 아니 그의 가짜 인물인 후안에게 보여주는 결의와 신뢰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다. 그럼 언제 시작하나요? 이네스가 긴장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준비가 되었다면 내일부터요. 태도가 대답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 날 서둘러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을 때 태도는 자신이 정말로 무엇에 빠져들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잔인한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그의 마음에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태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몇 주 전 내기를 받아들였던 오만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죄책감, 기대감, 그리고 아마도 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의 시작이 있었다. 내일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삶이지만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영원히 변화시킬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한숨을 쉬며 태도는 불을 껐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하며 결혼식 당일 아침 멕시코시티 위로 낯빛 하늘이 드리워졌다. 마치 날씨가 태도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한 번 더 자신을 살펴보았다. 텍 퓨처로의 CEO로서 평소에 입던 디자이너 정장과는 매우 다른 간소하지만 품위 있는 양복의 넥타이를 매만졌다. 단 한 달이야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위장을 조이는 긴장감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한 달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이네스가 기다리고 있는 혼인신고소로 향하는 동안 그의 일부는 과연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의문을 품었다. 이네스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타고난 아름다움이 돋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태도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후안. 이네스가 긴장된 미소로 인사했다. 준비되셨나요? 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거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준비될 수 있는 만큼은요. 그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농담했다. 식은 짧고 감정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 그들은 서류에 서명하고 간단한 반지를 교환하고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태도는 그를 질식시키려 하는 죄책감과 싸웠다. 뭐든 네 받아들입니다가 이네스가 그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낯선 사람인 채로 혼인신고소를 나왔다. 태도는 이네스를 로마 지구에 소박하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데려갔다. 이 거짓말을 위해 특별히 임대한 곳이었다. 당신의 새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태도가 문을 열며 말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네스가 들어와 호기심과 억눌린 흥분이 섞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완벽해요. 그녀가 태도가 전략적으로 배치해둔 책들을 부드럽게 만지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후안. 제가 여기 있다니,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이네스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감사의 태도는 가슴이 아파왔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태도는 이네스와 함께 가짜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는 후안 마르티네스로서의 삶과 텍 퓨처로의 CEO인 테도 멘도사로서의 비밀스러운 책임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이중 생활이 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편 이네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녀는 연구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전염성이 있었고 태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젝트에 점점 더 관여하게 되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잊곤 했다. 어느 날 밤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네스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로 태도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유용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후안. 태도는 마치 배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잠복해 있던 죄책감이 이제 전면으로 밀려왔다. 이네스, 나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그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에 걱정스러워하며 물었다. 태도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행복해서 기쁠 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여성이에요, 이네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네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태도는 그 자리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갈수록 이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다. 날들이 지나 몇 주가 되자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의 일상이 이상하게도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안일을 분담하고 아침 식사 시간에 문학에 대해 토론하고 밤에는 종종 소파에서 늦게까지 고전 영화를 보곤 했다. 태도는 자신이 이 단순한 삶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이네스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태도는 주방 테이블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며 목선의 부드러운 곡선과 커피 원두를 신중하게 측정하는 그녀의 눈에 담긴 집중력을 강조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잔인한 내기를 위해 선택한 여자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인생을 그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놀라운 사람을 보았다. 이네스,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가 돌아섰다. 각 손에 커피잔을 들고. 네, 후안. 태도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녀가 이해해 주기를 간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녀의 눈에 실망과 고통이 깃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그냥 커피 고마워요. 이네스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미소로.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천만에요. 이제 초등학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어젯밤에 생각했다던 아이디어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그렇게 태도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에 빠져들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기만에 대한 죄책감과 이네스에게 정말로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점점 더 커지는 확신 사이에서 갈등했다. 주가 빠르게 지나갔고 그들은 합의한 한 달이 끝나기 며칠 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감일은 그들 위에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매우 다른 이유들 때문이었다. 이네스에게 그것은 꿈의 끝을 의미했고 이전의 불확실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태도에게 그것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할 순간 진실이 밝혀지고 내기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된 여자도 잃게 될 순간을 의미했다. 어느 날 밤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네스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은 편안한 침묵을 깼다. 후안, 한 달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태도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무서운 뜻이에요? 우리가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모든 게 그렇게 끝나버릴까요? 태도는 이네스의 눈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을 내렸다. 이 거짓말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었다. 이네스,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도 전에 이네스의 전화기의 날카로운 소리가 둘 다 놀라게 했다. 그녀는 사과하며 전화를 받았고 듣는 동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언제요? 네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도가 그녀의 표정에 놀라 물었다. 제 어머니예요. 이네스가 눈에 눈물이 고이며 대답했다. 병원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순식간에 모든 고백과 폭로는 잊혀졌다. 태도는 일어서서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가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파트에서 서둘러 나가면서 태도는 진실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당장은 이 위기의 순간에 이네스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했다. 죄책감, 거짓말, 내기, 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그저 이네스를 사랑하는 남자였고 그녀의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도와 이네스가 도착했을 때 병원은 분주했다. 그들은 하얗고 멸균된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며 이네스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소독제 냄새와 공기 중의 긴장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이네스가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불안하게 물었다. 베가 부인, 어머니는 지금 안정되셨습니다. 간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심장마비를 겪으셨지만 제때 도착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네스는 근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피로가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다. 태도는 그녀 옆에 앉아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태도는 이네스 곁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조용한 지지를 제공했다. 마침내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베가 부인, 어머니는 위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의사가 알렸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 앞으로 몇 달간 특별한 관리와 비싼 약이 필요할 거예요. 이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이네스는 태도를 향해 돌아섰다. 걱정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후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겨우 시작되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데 태도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네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게요. 이네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후안,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태도가 주장했다. 프로젝트의 선불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네스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이며 그를 꼭 안았다. 이어지는 며칠은 병원 방문, 서류 작업, 걱정의 소용돌이였다. 태도는 계속해서 이네스 곁에 있었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재정적 측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표에 서명하거나 병원 직원과 대화할 때마다 그의 가면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오후 이네스가 어머니의 병상 옆 의자에서 졸고 있는 동안 태도는 전화를 걸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태도 멘도사로서의 개인 계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시 송금이 필요해요. 그가 개인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며 전화로 속삭였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태도가 모르는 사이에 이네스는 깨어나 그를 따라 나왔다. 최근 그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되어서였다. 대화를 듣자 그녀의 호기심은 혼란으로 그리고 의심으로 변했다. 후안?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고 태도는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네스, 나는 프로젝트를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서툴게 거짓말했다. 이네스는 고통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누구죠, 후안? 아니, 태도라고 해야 하나요? 태도의 세계가 순간 멈춘 듯했다.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이네스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한헤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네스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병원 복도에서는 싫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이네스는 소파에 앉아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태도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그녀가 간단히 명령했다. 태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모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인지,
친구들과의 내기에 대해, 어떻게 그녀를 선택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이네스의 눈에 담긴 고통과 실망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그가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결론을 내렸다. 프로젝트, 우리의 결혼, 모든 것이 거짓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네스,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이라는 걸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만해요. 이네스가 일어서며 그를 차단했다. 그녀의 눈은 참을 수 없는 눈물로 빛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 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놀 수 있죠? 이 프로젝트가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알기나 해요. 태도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네스는 뒤로 물러났다.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아프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네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빠른 움직임으로 그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 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난 지금 당장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이네스 제발. 태도가 간청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아직 병원에 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태도. 아니면 후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진짜 누구든 간에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더 이상은 원하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네스는 아파트를 나갔고 태도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고 머리를 손에 묻은 채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태도에게 다음 며칠은 비참함의 연속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네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병원을 방문했지만 이네스의 어머니가 이미 퇴원했고 그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망 속에서 태도는 CEO로서의 자원을 사용해 이네스를 찾아낼 것을 고려했지만 멈췄다. 그는 이미 그녀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충분히 빼앗았다. 만약 언젠가 속죄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그녀의 떠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해야 했다. 한편 내기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우리시오와 구스타보가 그에게 연락해 결과를 궁금해했다. 태도는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해냈나? 마우리시오가 비웃듯 미소 지으며 호화로운 태도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태도는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과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인 채 내기는 취소야.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구스타보가 놀란 듯 보였다. 이봐 태도, 나쁜 패자가 되지 마. 무슨 일이야? 노숙자가 너를 거절했어? 분노가 태도의 눈에서 번쩍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네스야. 그리고 그녀는 내가 이 바보 같은 내기 때문에 깊이 상처 준 놀라운 여성이야. 너희나 이 잔인한 게임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마우리시오와 구스타보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깐, 너 그녀를 사랑하게 된 거야? 마우리시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태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충분한 확인이 되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그는 그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했다.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태도는 혼자 남아 창밖으로 그 아래 펼쳐진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가 일으킨 피해를 되돌릴 순 없지만 그것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할 수는 있었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가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 방법, 자신의 자원과 영향력을 사용해 실제로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쩌면 만약 운명이 친절하다면 언젠가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비록 거짓말에서 태어났지만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이네스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네스가 떠난 후 몇 달은 태도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로 결심한 그는 실제 교육재단을 만드는 데 전념했다. 그의 회사 텍퓨트로는 희망의 씨앗이라 이름 지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재정적 기둥이 되었다. 태도는 매일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교육 전문가를 고용하고 멕시코시티의 소외된 지역의 학교들과 제휴를 맺는 데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결정,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이네스에 대한 기억과 그녀가 보여주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건설할 첫 번째 학교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비서인 루시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멘도사 씨,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태도는 도면에서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루시아. 하지만 이건 중요해요. 지금 멈출 수 없어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가기 전에 멈췄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이 모든 게 그녀 때문인가요? 제게 말씀하셨던 그 여자분 때문에요. 태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일부는 그래요. 하지만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죠. 이해의 표정으로 루시아가 사무실을 나갔고 태도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비록 이네스가 이 변화의 촉매제였지만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의 내면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다. 희망의 씨앗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학교가 이즈타팔라파의 빈곤한 지역사회에서 문을 열었다. 이네스가 상상했던 대로 기술과 문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개교식 날, 태도는 긴장되어 있었다. 흥분된 아이들, 희망에 찬 부모들, 그리고 언론 매체들 앞에서 리본을 자르고 연설을 하는 동안 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네스는 거기에 없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부재에도 불구하고 태도는 새 학교를 탐험하러 달려가는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을 보며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은 태도는 이네스에게 편지를 썼다. 아마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였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랑하는 이네스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상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학교를 열었고 당신이 그곳에 있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 행동이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방식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 모든 대화, 우리가 공유한 모든 꿈이 내게는 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이네스. 당신이 알게 된 그 남자는 거짓말에서 태어났지만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누군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진실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과 평화를 찾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태도. 한숨을 쉬며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것을 보낼 용기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어지는 몇 달은 집중적인 작업의 연속이었다. 희망의 씨앗은 태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했다. 더 많은 학교가 개설되었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소외된 지역에 지역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어느 날 에카테펙의 새 학교를 방문하던 중 태도는 자신의 독서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들에 둘러싸였다. 큰 갈색 눈을 가진 작은 소녀가 자랑스럽게 그녀의 그림책을 보여주었다. 이건 거리에 살던 공주님 이야기예요. 소녀가 설명했다. 어느 날 왕자님을 만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책의 성을 짓게 되죠. 태도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그가 겨우 말했다. 무엇에서 영감을 받았니? 소녀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거리에 살았지만 책을 사랑했던 여자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것에 영감을 주셨대요. 태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네, 선생님. 이름이 뭐니? 이네스 선생님이에요. 소녀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태도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네스? 가능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는 서둘러 교장실로 향했다. 이네스 선생님, 그가 곧바로 말했다.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교장은
태도의 목소리에 담긴 긴급함에 놀라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멘도사 씨. 하지만 이네스 선생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휴가를 내셨습니다. 태도는 실망과 흥분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도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보고 마침내 동의했다. 주소를 손에 쥐고 태도는 서둘러 학교를 나섰다. 도시의 혼잡한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이네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마침내 그는 나르바르테 지구의 소박한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그는 3층으로 올라가 3색 2호 문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 후에 몇 초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이네스 머리를 지저분하게 묶고 얼굴에는 완전한 놀라움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태도, 그녀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이네스. 그가 감정에 복받쳐 대답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마주한 태도와 이네스는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그들 사이에 걸려있는 새로운 장의 문턱에 서 있었다. 긴 침묵이 태도와 이네스 사이를 가득 채웠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한 침묵이었다. 마침내 이네스가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깼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한 발짝 물러났다. 태도는 문턱을 넘어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사용 가능한 모든 표면에 책들이 쌓여 있었고 메모로 가득한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이네스다웠다. 앉으세요. 그녀가 낡았지만 편안해 보이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커피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네스가 주방에서 움직이는 동안 태도는 그녀를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더 마른 것 같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걱정의 주름이 그녀의 눈가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는 힘이 있었고 몇 달간의 투쟁과 극복을 말해주는 결의가 있었다. 이네스는 2잔의 커피를 들고 돌아와 한 잔을 태도에게 건넨 뒤 그의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잠시 동안 둘 다 그저 커피 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커피의 온기가 이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듯했다. 잘 지내 보이네요. 마침내 태도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네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도 달라 보이네요. 더 마른 것 같아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태도는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바빴어요. 그가 인정했다. 사실 정말 바빴죠. 알아요. 이네스가 태도를 놀라게 하며 대답했다.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를 지켜봤어요. 당신이 이룬 것은 정말 놀라워요, 태도. 그의 진짜 이름을 사용한 것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이네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열정, 그것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이네스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 어두운 액체에서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태도? 왜 거짓말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셨나요? 태도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내가 일으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더 큰 무언가가 되었어요.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내가 그렇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이네스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의 눈에서 진실을 찾고 있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요, 태도? 지금의 저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정직의 가치, 연민, 목적의 가치를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이네스, 당신 덕분입니다.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마침내 이네스가 말을 이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용당한 것 같았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희망의 씨앗으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저의 삶을 포함해서요. 태도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삶을요? 이네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의 한 학교에서 교사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는 놓치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정말 기쁩니다. 이네스, 태도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놀라운 교사예요. 그 아이들은 당신을 만난 것이 행운이에요. 이네스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온 얼굴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말해보세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태도는 학교 방문에 대해, 소녀와 그녀의 이야기를 만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를 그녀에게 이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이네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쌓아올린 불신의 벽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네스, 태도가 이야기를 마치고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아마도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 모든 대화, 모든 공유한 꿈이 저에게는 진실이 되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네스.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가졌던 그 연결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이네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참지 못한 눈물로 빛났다. 태도,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당신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을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아팠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도 잃은 것 같았거든요. 태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부드럽게 이네스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 이네스, 그가 지금의 저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당신 덕분에 그가 되었어요. 당신이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고 인생에서 성공과 돈 이상의 것을 원하게 만들었어요. 이네스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도? 이 재회에서 뭘 기대하시나요? 태도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네스.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죠. 단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글쎄요, 그건 제가 받을 자격 이상의 것일 거예요. 이네스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들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도, 희망의 씨앗으로 이룬 것이 놀랍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연약한 거예요. 한 번 깨지면 복구하기 어려워요. 태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는 것을 느끼며 이해해요, 이네스. 당신이 내리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하겠습니다. 이네스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태도는 그들이 한때 공유했던 연결의 불꽃을 보았다.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태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친구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료로서요.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는 거예요. 진정한 미소가 태도의 얼굴을 밝혔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네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작은 아파트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태도와 이네스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으며 조금씩 그들 사이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도가 떠날 준비를 하며 일어섰을 때 그는 마치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들어올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 상호 이해, 그리고 속죄의 가능성에 기반한 시작이었다. 곧 뵐게요, 이네스. 태도가 문 앞에서 말했다. 곧 뵐게요, 태도. 그녀가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건물 계단을 내려가면서 태도는 새로운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속죄의 길과 신뢰를 재건하는 과정이 길고 어려울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들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한때 가졌던 것을 재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었다. 태양이 멕시코시티 위로 저물고 있었고 그와 함께 테도와 이네스의 인생에서 한 장이 닫혔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가능성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테도와 이네스의 재회 이후 몇 달은 조심스러운 재건의 시기였다. 마치 손상된 건물을 작업하는 두 명의 건축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쌓고 있는 기반의 취약성을 인식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테도는 이네스가 정한 경계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주로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었고 희망의 씨앗의 개발과 확장에 협력했다. 그러나 매 회의, 매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초기의 긴장감은 점차 친숙한 편안함으로 바뀌어갔다. 가을의 어느 오후 틀라판의 새로운 지역 도서관 계획을 검토하던 중 이네스는 테도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는 더 편안해 보였고 더 쉽게 미소 지었으며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진정한 열정으로 빛났다. 당신이 변했네요. 이네스가 도서관 설계에 대한 테도의 설명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테도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이네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에 제가 후안으로 당신을 알았을 때 당신에게는 일종의 강렬함이 있었어요. 마치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듯이요. 지금은 더 자신과 평화로워 보여요. 테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몇 달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나 자신에 대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럼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요? 이네스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변화를 만드는 것, 테도가 주저없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내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한때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전기가 다시 튀었다. 이네스가 먼저 시선을 돌려 그들 앞에 놓인 도면으로 주의를 돌렸다. 도서관 설계가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하지만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을 위한 공간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테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과 공유된 순간에 감사해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만큼 그 프로그램을 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가 지나면서 테도와 이네스는 함께 일하는 편안한 리듬을 찾았다. 처음에는 엄격하게 전문적이었던 그들의 만남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다. 때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검토한 후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했고, 다른 때는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늦게까지 토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늦은 밤 세션 중 하나에서 이네스는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맴돌던 질문을 할 용기를 냈다. 테도.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의 옛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내기를 건 사람들 말이에요. 테도는 마우리시오와 구스타보에 대한 언급에 눈에 띄게 긴장했다.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이 떠난 날 그들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그들 중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네스가 놀라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평생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테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잔인한 내기와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에 기반한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내가 뒤에 남기고 싶었던 삶의 한 부분을 대표했어요. 이네스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힘들었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랬어요. 테도가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죠. 그 선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말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네스는 시선을 커피잔으로 돌렸다. 마치 어두운 액체에서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테도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전화기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녀가 일하는 학교에서 온 메시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있을 회의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순간이 깨져버렸다. 이네스가 일어서서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테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도 일어섰다. 문까지 배웅할게요. 사무실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태도는 뭔가 더 말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밤이 이렇게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네스, 그가 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요. 이 프로젝트에서 저와 함께 일해 주셔서요. 그리고 여기 있어 주셔서요. 이네스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을 밝히는 진정한 미소였다. 저도 감사드려요, 태도. 거짓말을 아름답고 진실된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태도는 그녀를 안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대신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네스가 그의 손을 잡았고 잠시 동안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단순한 악수 이상의 의미를 담은 제스처였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네스. 태도가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태도. 그녀가 손을 놓고 복도를 따라 멀어지기 전에 대답했다. 태도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희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가득 찼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 작은 발걸음, 매 공유된 순간이 그들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희망의 씨앗은 일련의 도전에 직면했다. 열대성 폭풍이 계례로 해안의 프로젝트 학교 여러 곳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태도와 이네스는 긴 시간 동안 재건 노력을 조정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긴 작업의 밤 중 하나에서 이네스는 태도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눈치챘다. 쉬어야 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태도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눈을 비볐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는 쉴 수 없어요. 이네스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태도, 저를 보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이 탈진해서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자신도 돌봐야 해요. 이네스의 눈에 담긴 걱정이 태도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의 터치에 기대어 그녀가 제공하는 위안을 흡수하며 눈을 감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네스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가 제안했다. 운전하기에는 적절한 상태가 아니에요. 차 안에서의 여정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태도는 차량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그의 옆에 있는 이네스의 위안을 주는 존재에 잠이 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네스는 문까지 그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이네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네스는 몸을 기울여 그의 뺨에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다. 쉬세요, 태도. 내일 뵐게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도는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의 선언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지만 하나의 발걸음이었다.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아마도 아름다운 무언가로 꼽힐 수 있는 새로운 것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태도는 그 운명적인 내기 이후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다. 여정은 어려웠고 실수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성장과 속죄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비록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태도는 진정으로 희망찼다. 이네스의 키스가 여전히 그의 뺨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채로 태도는 잠이 들었다. 과거의 거짓말들이 공유된 진실과 두 번째 기회로 이어지는 미래를 꿈꾸며 멕시코시티의 새벽이 태도와 이네스에게 새로운 일련의 도전을 가져왔다. 치아파스의 외딴 지역에 있는 희망의 씨앗 학교 중 하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맑은 하늘의 번개처럼 들려왔다. 학교에 할당된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태도의 비서인 루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현지 책임자에 대한 부패 혐의가 있습니다. 태도는 마치 배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 그들이 얻은 모든 신뢰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네스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걱정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해요. 이네스가 결연히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고 해결해야 해요. 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결심에 감사했다. 맞아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아파스로의 여행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행기 안에서 테도와 이네스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죄책감과 걱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요. 테도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어요. 더 나은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어요. 이네스가 이해와 단호함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테도.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순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테도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의 구름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네스의 존재, 그녀의 결의와 힘은 그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마주할 용기를 주었다. 학교가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분노한 부모들과 교사들의 군중에 의해 맞이했다. 비난이 날아다녔고 긴장감이 뚜렷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약속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한 어머니가 외쳤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돈은 어디 있나요? 테도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군중을 마주했다. 여러분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합니다. 그가 단호하지만 동정적인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 일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네스도 그에 합류하여 교사들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계속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씩 긴장감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테도와 이네스의 존재, 그들의 경청하는 자세와 행동에 대한 약속이 가장 격앙된 감정들을 진정시켰다. 이어지는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테도와 이네스는 철저한 조사에 몰두했다.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프로젝트에 관여한 모든 사람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종종 밤늦게까지 일했고 진실을 밝히고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긴 작업의 밤 중 하나에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테도가 재무 문서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고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이네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녀가 빠르게 다가와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기울여 그가 발견한 것을 보았다. 그녀가 본 것에 숨이 멎었다. 이건 이럴 리가 없어요. 이네스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문서들은 프로젝트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복잡한 자금 유용 네트워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도의 심장을 멎게 한 이름이 있었다. 마우리시오, 그의 옛 친구이자 내기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어. 테도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어. 이네스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테도,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야 했어요. 테도가 갑자기 폭발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를 믿었고 그에게 특별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어요. 전체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네스가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바라보도록 강제로 돌렸다. 들어보세요, 테도. 네,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는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당신이 해낸 모든 좋은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켰는지요. 이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네스의 말이 자책과 자기 혐오의 안개를 뚫고 테도에게 파고들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숨막히게 하는 힘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후에, 모든 거짓말 후에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죠? 나를 지지해주면서. 이네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테도의 팔에 있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테도. 당신의 헌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봤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테도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어떤 의심이나 망설임의 흔적을 찾았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태도는 그녀를 끌어당겨 열정적이고 절박한 키스를 나눴다. 이네스도 같은 열정으로 응답했고 그녀의 팔이 그의 목을 감싸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약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태도는 그의 이마를 이네스의 이마에 기대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고 그 이후로 매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네스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났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도. 당신의 모든 결정과 실수, 당신의 모든 힘과 선함과 함께요. 잠시 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다. 껴안은 채로 외부 세계를 잊은 채. 하지만 현실은 곧 다시 찾아왔다. 이 정보로 무언가를 해야 해요. 이네스가 부드럽게 말하며 범죄 증거를 담은 문서들을 가리켰다. 태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바로 세웠지만 이네스의 손을 놓지는 않았다. 맞아요. 개인적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이네스가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렇게 새롭게 고백한 사랑과 함께 태도와 이네스는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맞설 준비를 했다.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며 장애물과 아마도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아파스의 작은 사무실 창문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태도와 이네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조용한 약속이 오갔다. 그들은 대가가 무엇이든 옳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항상 운명적으로 될 운명이었던 팀으로서 치아파스에서의 폭로 이후 몇 달은 태도와 이네스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희망의 씨앗, 프로젝트 내의 부패를 폭로하기로 한 결정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교육 및 기업 환경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태도는 약속대로 모든 증거를 관련 당국에 제출했다. 자금 유용 계획에 마우리시오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 미디어 스캔들을 일으켰고 이는 프로젝트가 이룬 모든 선한 일을 압도할 위험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네스가 어느 날 밤 언론 성명을 준비하면서 물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태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철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네스. 당신이 떠났을 때요. 이제 내 정직성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전부예요. 이네스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요. 그녀가 확인했다. 기자회견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태도는 이네스와 함께 기자들과 카메라의 무리 앞에 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작한 내기에 대해 어떻게 진정으로 이네스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떻게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태도가 감정에 복받쳐 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된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삶에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영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하는 부패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태도의 정직성을 칭찬하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들을 직면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보았다. 다른 이들은 그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체 프로젝트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의 폭풍 한가운데서 이네스는 태도에게 힘의 기둥이 되어 주었다. 함께 그들은 프로젝트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재구조화하고 향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통제 장치를 구현했다. 이 강렬한 압박과 대중의 감시 기간 동안 태도와 이네스는 그들의 새로 고백한 사랑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긴 작업의 밤은 공유된 부드러운 순간들로 부드러워졌고 어려운 아침은 서로의 지지로 더 견딜만해졌다. 어느 날 오후 프로젝트 재구조화 계획을 검토하던 중 태도가 갑자기 멈추더니 경외의 표정으로 이네스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그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에 궁금해하며 물었다. 방금 깨달았어요. 태도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겪은 모든 것,
우리가 쌓고 재건한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네스가 미소 지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해하며 때때로 가장 좋은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죠. 그녀가 대답하며 몸을 기울여 그에게 부드러운 키스를 했다. 달이 지나면서 스캔들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희망의 씨알의 진정한 영향력이 논란을 뚫고 빛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로 인해 삶이 변화된 아이들의 이야기, 새로운 교육 기회 덕분에 번영한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채우기 시작했다. 테도와 이네스는 멕시코 전역을 여행하며 프로젝트의 학교들을 방문하고 학생들, 부모들,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더 밝은 미래를 가진 아이의 얼굴에 띈 매 미소, 매 성공 사례는 그들이 대의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게 했다. 오아하카 외곽의 작은 학교를 방문하던 중 테도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다. 열정과 숨막히는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이네스를 둘러싸인 차에 지켜보면서 그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는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학교 마당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테도는 이네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네스, 그가 감정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거짓말로 이 모험을 시작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순간은 제가 알아온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모든 옳은 이유로요. 이네스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 1000번이라도 네. 결혼식은 6개월 후 쿨리아칸 식물원 정원에서 열렸다.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의식이었고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통해 그들이 영향을 미친 많은 아이들과 교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약을 교환하면서 테도와 이네스는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매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테도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정직함과 열정으로요. 모든 도전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모든 꿈에서 당신을 지지하며 모든 싸움에서 당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네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던 것과 같은 힘과 결의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두운 순간에 당신의 빛이 되고 폭풍 속에서 당신의 닻이 되며 인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모험에서 당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해가 시계에 황금빛을 들이우며 지고 있을 때 테도와 이네스는 키스로 그들의 결합을 봉인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수에 대한 진실과 속죄의 승리를 상징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희망의 씨앗은 테도와 이네스의 공동 리더십에 계속 성장하고 번창했다. 프로젝트는 멕시코를 넘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며 확장되었다. 테도와 이네스는 또한 자신들의 가족을 맞이했다. 그들의 딸 클라라의 탄생과 함께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정의하는 같은 정직, 연민 봉사의 가치로 그녀를 키웠다. 어느 날 오후 집 정원에서 놀고 있는 클라라를 지켜보며 이네스가 테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내기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 거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그녀가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얽으며 물었다. 테도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기로움과 감사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전혀요. 하지만 우리를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굴곡과 회전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멕시코시티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을 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테도와 이네스는 서로를 껴안았다. 거짓말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사랑과 정직,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결의의 변혁적 힘에 대한 증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황혼 속에서, 하지만 밝은 미래의 여명 앞에서 테도와 이네스는 앞을 바라보았다. 인생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도전도 함께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조차도 아름답고 진실된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